인사고과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인사고과라고 하는 개념 정의와 더불어서 인사고과를 왜 하는지, 인사고과의 목적과 더불어서 필요성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인사고과를 할 때 있어서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인사고과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사고과를 하는 방법과 더불어서 인사고과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인사고과를 하기 어려운 그런 저해 요인들과 더불어 인사고과를 할 때 어떤 오류들이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고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인사고과라고 하는 게 어떤 정의로 우리가 설명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고과라고 하는 것은 조직 내에 여러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종업원의 근무 성적이나 또는 능력들을 조직체에 대한 유효성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이들의 상대적인 가치를 조직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그런 제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종업원의 근무 성적과 근무 능력을 평가를 통해서 현재적 유용성과 또 잠재적 유용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인사관리 정책에 필요한 그런 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하기 위한 것이죠. 이러한 인사고과는 오늘날 조직의 유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능력주의적 인사관리가 요구되면서 능력평가와 또 능력 개발을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사고과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고과의 의미는 인력 개발 부분뿐만이 아니고 인사관리의 전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인사고과의 필요성은 우리가 크게 한 6가지 개념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인사고과는 인력 확보 활동에 중요한 그런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기업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인력의 수요, 공급 예측을 실시를 하는데, 종업원의 능력을 평가하는 인사고과와 해당 기업의 보유 인력에 대한 질적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력 선발 활동에 투입되는 선발 도구에 대한 타당성을 측정하는 그런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둘째, 인사고과는 인력 개발을 위한 그런 계획 활동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력 개발을 위한 직접적인 방법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도입을 할 때 교육훈련 참가자의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과 또 잠재 능력은 교육훈련 내용 및 효과를 결정하는 데 주요한 그런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인사고과는 임금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종업원이 제공하는 노동에 대한 기업의 보상이기 때문에 노동의 질과 양은 임금 결정의 당연한 그런 기준이 되겠죠. 네 번째로 인사고과는 기업의 인력 유지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이죠. 인력 유지 활동을 종업원의 신체적 측면과 또 정신적 측면으로 구분을 해볼 때 인사고과라고 하는 것은 종업원의 정신적 측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업원의 사기, 또 조직에 대한 커미트먼트 등에 대한 정보는 인력 유지 활동을 위해서 중요한 그런 정보가 되는 것이죠. 다섯째로 인사고과는 이력 방출 활동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라고 봅니다. 기업이 과잉 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인력을 방출시켜야 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그런 기준 자료로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인사고과는 직무 선별에 중요한 그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의 모든 종업원의 성과가 낮을 때 낮은 성과의 원인이 종업원의 능력 부족이 아닌 직무 구조나 또는 환경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종업원의 교육 훈련을 통한 생산성 향상보다는 직무의 재설계를 통해서 개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과정에서 인사고과 자료는 설계, 직무 설계의 중요한 그런 자료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사고과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래의 전통적인 그런 인사고과는 상벌의 결정과 같은 과거 지향적 통제를 위해서 실시되었다고 보면은 현대 인사고과는 합리적인 인사관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종업원들로 하여금 동기유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그런 노동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실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조직적인 관점에서의 인사관리와 개인적인 관점에서의 인사관리 목적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적인 관점에서의 인사관리는 조직의 정보 수집과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이 되게 되는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정보를 조직과 개인에게 제공함으로 인해서 정보 교환을 촉진하고 동시에 이를 통해서 조직이 개인의 행위와 성과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인사고과제도다. 조직적인 측면에서 인사고과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직적 목적의 인사고과는 이동과 배치, 그리고 능력 개발, 또 인사 계획 및 인사 기능의 타당성, 성과 측정 및 보상, 조직 개발 및 근로의욕 증진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배치와 이동과 관련해서는 종업원의 적성, 능력 등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평가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종업원들의 효과적 활용을 도모함에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종업원의 능력 개발과 관련해서는 현재 능력 및 잠재 능력을 평가해서 기업의 요구 및 종업원 각자의 성장 기회를 충족시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사 계획 및 인사 가능 기능의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종업원의 연령이나 성별, 또 직종, 기능도, 근무 연수 등에 따라서 장단기 인력개발 수립에 요청되는 양적, 질적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과 측정 및 보상과 관련해서는 종업원의 능력 및 업적을 평가해서 급여, 상여, 승진, 승급 등에 반영해서 보다 공정한 처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조직 개발 및 근로 의욕 증진과 관련해서는 인사고과를 통해서 직무 담당자의 조직 관계나 또 직무 조건의 결함을 발견하고 개선할 계기를 찾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 측면에서의 인사고과는 개인의 다른 사람과 개인을 비교해서 우호적인 성과를 냈을 경우에 심리적인 성공과 자긍심을 느끼는 반면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실패를 경험을 하고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의 인사고과를 통해서 보상을 획득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인사고과는 종업원이 얼마나 만족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조직의 기대 수준에 얼마만큼 접근하고 있는가를 알려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측면에서 인사고과는 업무 성과 및 장단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줌과 동시에 개인의 자기평가에 대한 욕구를 해소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사고과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무 기준의 원칙인데요. 인사고과는 고과 대상의 직무 특성 및 또 직무 수행상의 자격 요건을 기준으로 해서 비고과자의 근무 태도나 업무 수행 능력, 또 업무 성과, 업적 등을 평가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정성의 원칙입니다. 인사고과는 피고과자의 직무 수행 상태에 대해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사고과의 핵심적 원칙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인사고과자는 일정의 객관적 고가 기준에 따라서 피고과자의 근무 태도, 또 능력과 업적 등을 직무 수행 상태를 공정하게 평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독립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인사고과는 피고과자에 대한 인사고과의 실시 과정에 있어서 결코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 없이 인사고과자의 독립적 판단에 의해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납득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인사고과의 실시 과정 및 실시 결과의 자료에 대해서 고과자와 피고과자가 상호 납득해야 하면 물론이고 기업 내 모든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인사고과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타당성입니다. 인사고과에 있어서 타당성은 고가 내용이 고가 목적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기업이 종업원에 대해서 승진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승진 후보자의 잠재 능력과 적성이 주요한 평가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실용성입니다. 인사고과 제도가 갖추어야 될 요건 중에서 실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이러한 고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며 또한 현실적으로 비용보다는 효과가 더 큰 것인가를 검토해야 하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사고과의 저해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고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직무 분석을 통하지 않고 인사고과를 한다든지 또는 고과자 자체가 편견을 가지고 인사고과를 하는 경우, 또 연공 서열제에 너무 집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인사고과를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인사고과를 저해하는 첫 번째 요인으로서 직무 분석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사고과는 직무 분석을 통한 다각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위에서 조직 구성원이 지니고 있는 조직에 대한 공헌도와 또 현재 장래의 유용성을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가 선행되었을 때 일정한 직무의 성질이나 또는 구체적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업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지식, 능력, 태도와 같은 것들이 직무 분석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고과자의 편견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과자의 태도는 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고과자가 피고과자에 대해서 개인적인 편견이나 또는 편파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인사고과를 제대로 진행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에 있어서 인사고과는 조직 내의 직무와 관련성에 따라서 파악되어야만 하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연공서열에 집착하는 것도 인사고과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사고과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류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과 실적에 대한 정확하고 타당한 피드백을 받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아 개념이나 또 유능성에 대한 신념에 위배되는 정보를 받으면 심각한 좌절을 경험하거나 또는 고가 결과를 수용하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더욱이 이러한 고가 결과가 외적인 보상으로 연결된다고 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더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부하의 능력과 실적을 고가하고 그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상사의 입장은 결코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자신과 함께 일하고 있는 부하의 인간적인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자신의 주관을 절대적으로 배제하고 공정하고 엄격한 고가를 하기란 쉽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고가를 실시하는 상사에게는 부하의 능력에 따라 공정한 처우를 제공하며 또 구성원들의 업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부하의 행동을 변화시킬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관점에서 부하에 대해서 엄격한 고가를 실시해야 되는데 인사고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6가지 정도의 오류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현혹 효과입니다. 이는 고가자가 어떠한 면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것까지 함께 고가해버리는 그런 경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피고가자 한 가지 장점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좋게 고가하거나 또는 반대로 한 가지 단점 때문에 모든 것을 나쁘게 고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쉽게 관찰되지 않는 그런 특성, 또 익숙하지 않는 특성 등으로 인해서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중대 요인이 되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고가자 훈련 및 고가 방법의 기술적인 활용과 고가 방법의 개선 등이 요구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대화 경향입니다. 피고가자의 실제 능력이나 실적보다 더 높게 고가하는 그런 경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향이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부하를 나쁘게 고가하여 대립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과 자기 부하가 타 부서의 종업원에 비해서 더 나쁘게 고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나쁜 고가가 곧 고가자 자신의 책임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심화 경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가의 결과가 고가상의 중간에 나타나기 쉬운 그런 경향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향의 원인은 관대화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규칙적인 오류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치 판단상의 규칙적인 심리적 오류에 의한 것으로 항시 오류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고가자는 타 고가자에 비해서 후한 그런 고가를 한다든가 또는 이와 반대 경향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고가의 목적이 감시 목적일 경우에는 낮은 고가가 되기 쉽고 관리 목적일 경우에는 높은 고가가 되기 쉽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시간적 오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가자가 피고가자를 고가함에 있어서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최근의 실적이나 능력 중심으로 고가를 하는 데서 생기는 오류입니다. 피고가자는 그가 고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고가자의 눈치를 살피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고가 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비 오차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가자 자신이 지닌 특성과 비교하여 피고가자를 고가하는 그런 경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자의 편견과 상투적 태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인사고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인사고가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우리가 인사고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 그리고 왜 인사고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봤고 인사고가를 함에 있어서 저해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가 인사고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오류사항들이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인사고가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해보면요. 기본적으로 인사고가라고 하는 것은 조직 내 여러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의 근무 성적이나 또는 능력 등을 조직체에 대한 유효성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이들의 상대적 가치를 조직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바로 인사고가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사고가는 오늘날 조직의 유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능력주의적 인사관리가 요구되면서 능력평가와 또 능력 개발을 위한 전제 요건으로 중요한 그런 의의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인사고가는 기본적으로 6가지 정도의 관점에서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았는데요. 첫째로는 인사고가는 인력 활동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인사고가는 인력 개발을 위한 계획 활동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로 인사고가는 임금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된다는 것이었고요. 네 번째로 인사고가는 기업의 인적 유지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다섯 번째, 인사고가는 인력에 대한 방출 활동을 하는 데 있어 방출 활동을 할 때 중요한 그런 자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인사고가는 직무 설계에 중요한 그런 기초 자료가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사고가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죠. 조직적 목적과 개인적 목적의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조직적 목적의 관점에서는 인력에 대한 배치와 이동, 또 인력에 대한 능력 개발, 또 인사 기획 및 인사 기능의 타당성, 성과 측정 및 보상, 그리고 조직 개발 및 근로의욕 증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직적 목적에서 우리가 인사고가를 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개인적 목적에서 보면은 개인의 업무 성과 및 장단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목적이 있고요. 또 개인의 자기 평가에 대한 욕구를 해소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인사고가는 보상을 획득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 내 개인의 성과는 반드시 평가 과정을 거쳐서 보상으로 연계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인사고가는 종업원이 얼마나 만족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고, 조직의 기대 수준에 얼마만큼 접근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인사고가에 대한 기본 원칙 6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았죠. 첫 번째로는 직무 기준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정성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독립성의 원칙, 그리고 납득성의 원칙, 타당성, 실용성 등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인사고가를 실시하면서 저해 요인들에 대해서 알아봤죠. 우리가 크게 3가지 정도의 측면에서 알아봤는데, 인사고가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직무 분석을 통해서 그 직무에 필요한 개인의 능력과 역량들을 가지고 인사고가를 실시해야 되는데, 직무 분석을 시행하지 않은 채 인사고가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사고가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인사고가를 하는 데 있어서 고가자의 편견 또한 인사고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연공서열에 너무 집착하는 것도 인사고가를 저해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사고가를 시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오류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인사고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오류 중에 첫 번째가 현혹효과였습니다. 좋은 것은 계속해서 좋게 보고,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른 것과 함께 고가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바로 현혹효과다 하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관대화 경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심화 경향이라 하는 거죠. 고가가 자꾸 중간으로 이렇게 뭉쳐지는 그런 결과들을 보이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규칙적인 오류, 우리가 항시 오류라고 하는데, 가치 판단의 규칙적인 심리적 오류에 의해서 이런 항시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또 시간적 오류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과거보다는 최근에 여러 가지 실적이나 능력을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적 오류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대비 오차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가자 자신이 지닌 특성과 비교해서 비고가자를 고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